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111에서 112K 부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장이 끝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또 다른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매크로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사! 자, 핵심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 2차 추정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1차 추정치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30일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은 1차, 2차, 그리고 최종 이런 식으로 GDP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바로 오늘 밤에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1분기 확정치가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로 들어가나 싶었던 발표였죠. 그러나 2분기 때 컨센서스였던 2.4%를 넘어서는 3%로 1차 추정치 발표가 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내용이 지난 2분기 1차 추정치에 대한 미국 경제 분석국의 설명입니다.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GDP라는 것을 구하는 공식은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소비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연율로 1.4% 성장을 했고요. 특히 재화 소비가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준수한 수준이긴 한데 다만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2분기 연속 성장세라는 점이 좀 걸리고요. 반면 투자를 보시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고요. 특히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고정 투자 전반에서 둔화가 나타난다는 모습입니다. 건축물에서 마이너스 10.3% 감소, 주거용 건물에서 마이너스 4.6% 감소, 그리고 설비 투자에서도 23.7%였다가 이제 4.8%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은 민간 재고입니다. 민간 재고 축소가 GDP 기여도에서 큰 마이너스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죠. GDP 같은 경우는 생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서 재고가 늘어난다면 GDP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생산이 줄어서 과거에 쌓아둔 재고를 꺼내서 소진했다면 새롭게 생산된 것이 없으므로 GDP에는 부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에서처럼 민간 재고가 GDP에서 마이너스 3.17%포인트를 깎아먹었다는 말은 2분기 동안 기업들이 생산해서 쌓아둔 재고보다 기존 재고를 더 많이 꺼내서 썼다는 뜻이 되겠죠? 보셨던 것처럼 소비는 전분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만 생산이 뒤따르지 않았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추가 생산을 꺼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녹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부 지출인데 전분기 대비 소폭 늘긴 했습니다만 GDP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순수출입니다. 보시면 순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구하는데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1.8% 감소, 수입은 마이너스 30.3% 감소를 했습니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급감을 하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뺐을 때 순수출이 마치 늘어난 형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나라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고 수입은 수출보다는 적게 늘거나 혹은 줄어서 순수출이 플러스가 되고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그림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이 경우는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관세에 앞당긴 구매 기저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전분기에 관세 부과에 따라서 생산 비용이 인상될 것을 미리 우려한 기업들이 상품이나 제품이나 중간재나 원자재 등을 미리 사재기 해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수입을 덜 해도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현재까지는 미리 쌓아둔 재고를 소진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에서도 민간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는 소진된 재고를 다시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수입을 늘려야겠죠. 자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중간재, 원자재로
것만으로만은 충당이 안 될 테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수입이 급감해서 순수출이 플러스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는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8월 14일에 발표가 됐던 PPI가 컨센서스를 매우 상회를 했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기존에 싸게 사두었던 재고는 소진이 되었고, 이제는 관세가 적용된 상품 또는 중간재 또는 원자재 등을 생산을 위해서 다시 재고로 채워 넣으면서 PPI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비는 늘었고 투자는 둔화가 되었고 민간 재고는 감소하였으며 정부 지출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순수출이 수출 대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급감됨에 따라서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GDP 기여도가 순수출에서 플러스 5.89%포인트나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에 발표가 됐던 2분기 GDP 1차 추정치가 소비나 투자가 증가해서 성장한 건강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수입 급감이라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한 반등이라는 점입니다. 조금은 불안정한 GDP 성장률 증가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발표될 2차 추정치가 1차 추정치에 비해서 낮게 발표될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 감소치가 1차 추정 단계에서 너무 과대하게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한 PPI의 증가가 함의하는 바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재고 소진 후에 신규 수입의 증가를 시사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만약 오늘 발표될 GDP 2분기 2차 추정치가 컨센서스인 3.1%보다도 낮게 1차 추정치보다도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뜨겁지 않구나, 내수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가 있고, 달러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 확대 전망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나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단 이러한 발표가 좀 마일드하게 가야 합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둔화된다 정도의 느낌이어야지 너무 침체된다라는 시그널이 강해진다면 위험 회피 심리가 더 크게 발동하면서 달러가 오히려 강세가 되거나 금값이 오르거나 하는 등의 위험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다음은 미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물 쪽에서 하락률이 더 높았고요. 장기물로 갈수록 한 달 전과 큰 차이는 오히려 없죠. 단기물이 더 내려오면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 형태를 불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밤 GDP 2차 추정치 발표 이후에 채권 수익률 변동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발표 이후에 자세한 소식은 사냥개미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홈에 입장 링크를 참고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워치상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8.8%입니다. 한 달 전이었던 7월 25일에 61.9%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죠.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높아진 뒤로는 채권 금리나 금리 인하 확률 등의 매크로 변수들은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상승을 하려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한 고래의 대량의 투매로 인해서 수급이 꼬이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저는 만약 이러한 낙폭이 더 큰 그림에서 매크로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면 확실히 더 불안했겠지만, 매크로는 현재 안정적인 편이고 단기적인 수급의 꼬임으로 인한 무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 84일 후행 차트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 1년 반 이상을 높은 상관관계로 동행을 해왔던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괴리가 최근 들어서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쪽으로 자금이 몰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것은 비단 암호화폐 시장에만 적용하는 변수는 아니죠. 더 큰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환 시장 등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만큼 현재 중요한 것은 아직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기적인 조정 혹은 수급의 꼬임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급격하게 이 유동성 흐름을 추격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9월 18일 새벽 3시에 있을 미국 금리 결정 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며칠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엘리트 불개미 군단 멤버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사전 신청 기간이고요. 사전 신청 이후에 멤버십까지 연결해주신 분들께는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권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미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더보기란에 노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